9급으로 들어가서 5년 정도 근무하면 보통 8급 4호봉 정도가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 경력이 포함되니까 8급 6호봉이 되고요. 오늘은 군 경력 미포함된 순수 5년차 기준으로 해서 9급으로 5년 근무해서 8급 4호봉이 됐을 때 얼마 정도 받는지 계산해 드릴게요. 보통 고3 때 초반러시 4드론 전략으로 20살에 9급 시험 치는 게 아닌 이상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첫 발령 때 보통 여자는 24살에서 25살 정도가 되고 남자는 28살에서 29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5년차 정도 되면 여자는 한 20대 후반, 남자는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이 되는 거죠. 뭐 이때쯤에는 5년차부터 정근수당도 붙고 확실히 알바랑 비교할 정도는 아니긴 한데 얼마나 형편이 나아지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아, 참고로 25년도 공무원 월급이 작년에 비해서 평균 3% 올랐어요.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 임금 한 3.6% 추가 인상이 됐고요. 9급 1호봉 초임이 6.6% 인상되어서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됐습니다. 짝짝짝. 그래서 처음으로 9급 1호봉 기본급이 200만 원을 넘긴 해라서 신규 공무원들한테 의미가 있는 해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는 시대에서 기본급이 200만 원은 많이 적은 것 같긴 한데 여튼 자 다시 돌아와서 5년차 공무원이 매달 얼마나 받는지부터 봅시다. 이번 영상에서는 편하게 만 5년 근무시를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첫 번째, 본봉. 2025년 기준 8급 4호봉의 기본급은 216만 3,100원이에요. 이건 진짜 기본이 되는 금액이죠. 모든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정근가상금. 2025년 기준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이면 월 5만 원이 나와요. 이거 은근 소소하게 좋더라고요. 5만 원이면 한 달 통신비는 나오잖아요. 세 번째, 정액급식비. 월 14만 원이 나옵니다. 5년 전에도 한 13만 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공무원들 급식비는 왜 이렇게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밥값이 얼만데 14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요? 근데 진짜 웃긴 건 급식비는 안 오르는데 구내식당 밥값은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번째, 직급보조비. 2025년 기준으로 8급 공무원은 작년에 비해 2만 원 정도 인상해서 17만 5천 원이 나와요. 다섯 번째, 대미활동비. 대미활동비는 공무원이 국민과 직접 접촉해서 민원 업무 또는 대민 서비스를 할 때 주는 거예요. 25년 기준 6급 이하 공무원한테는 월 5만 원이 지급돼요. 여섯 번째, 초과근무수당. 일단 초과근무를 전혀 안 해도 10시간치는 기본으로 줘요. 8급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1,729원이라 10시간치인 10만 7,290원이 기본으로 나오는 거죠. 일곱 번째, 출장료비. 이건 업무 특성마다 워낙 다르지만 제가 현직일 때 기준으로 월 1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 출장을 꽤 많이 가는 부서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럽더라고요. 아, 그리고 출장 가면 또 좋은 게 뭐냐면 밥값도 따로 나오고 숙박비도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장 많이 가는 친구들 보면 은근 돈 많이 모으더라고요. 특히 지방 출장 갔다 오면 저녁에 치킨 먹으면서 출장비로 치킨 먹네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 보면 진짜 귀여워요. 여튼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받는 총 금액은 본봉 216만 3,100원, 정근가상금 5만 원, 정액급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7만 5천원, 대미활동비 5만원, 초과근무수당 10만 7,290원, 출장료비 10만원 해서 총 월급은 278만 5,390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278만원이면 뭔가 괜찮아 보이는데? 아, 근데 여기서 세금이 빠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에는 특정 달에 돈이 더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 공무원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죠. 민간 회사는 보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공무원은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명절 보너스. 본봉의 60%가 나와요. 아까 8급 4호봉의 본봉이 216만 3,100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60%인 129만 7,860원이 설날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259만 5,720원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기간별 복지 포인트. 이건 서울시가 제일 많고 국가직은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되는데 일반적인 지방직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진짜 기간마다 차이가 심해요. 제 친구 중에 서울시 공무원이 있는데 그 친구는 복지 포인트가 20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복지 포인트가 보통 50만 원도 안 돼요. 이래서 다들 지방직, 그 중에서도 서울시 가려고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세 번째, 정근수당. 근속근무 연수가 6년 미만인 사람은 본봉의 25%가 나와요. 즉 54만 775원이 1월과 7월에 각 한 번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108만 1,550원이 나옵니다. 네 번째, 성과상여금. 내가 근무 성적 평타 좀 쳤다고 생각이 되면 보통 A등급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에
8급 공무원이 성과 A등급을 받으면 약 336만 3천 원 정도를 받게 돼 있어요. 아, 이건 웃긴 게 성과상여금이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실제로 성과랑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냥 연차랑 직급으로 거의 정해지는 느낌이랄까? S등급 받는 사람들은 뭐 거의 정해져 있는 느낌이고 대부분 A등급 받아요. C등급 받는 사람은 진짜 패급이거나 징계받는 사람들 정도예요. 여튼 그래서 특정 달에 받는 금액들을 합쳐보면 연 804만 270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을 정리해보면 초과 근무를 단 1시간도 하지 않고 1년 내내 칼퇴한 경우에는 세전 연봉 4,146만 4,950원을 받게 됩니다. 초과 근무 안 해도 세전 연봉이 4천 넘으니까 5년차 정도면 왠지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물론 이대로 받아가면 개꿀이긴 하겠지만 슬프게도 여기서 세금이 빠져나가요.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기여금이 약 5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뺀 실수령 연봉은 약 3,546만 4,950원이 되는 거죠. 뭐야, 엄청 많이 빠져나가네? 갑자기 사기가 떨어지는 기분이야. 아, 여튼 다시 한번 말하면 3,546만 4,950원은 초과 근무를 단 1시간도 안 했을 때 실수령 연봉인데 공무원이 초과 근무를 단 1시간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특히 지방직이면 비상근무처럼 주말이나 야간에 갑자기 출근할 일도 있고요. 8급의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이 시간당 1,729원이니까 근무한 시간만큼 많이 받아가는 거죠. 만약 업무가 너무 바빠서 매달 초과 근무를 30시간씩 한다고 치면 해당하는 금액을 연봉에 추가하면 세후 약 3,932만 7,390원이 됩니다. 여기 기술직이면 각종 자격증 수당이나 위험 수당,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라면 가족 수당, 연가보상비 등도 더 받을 수가 있죠. 해당하는 금액만큼 월급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인사혁신처 오피셜 자료와 현직들한테 자문 구해서 계산한 거라 아주 정확해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5년차 9급 공무원, 즉 8급 450의 연봉은 세전 초과 근무 수당 미포함 시 4,146만 4,950원, 쉴 때 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액 3,546만 4,950원, 매달 30시간 초과 근무 시 실수령액 약 3,932만 7,390원이 됩니다. 이 연봉을 월 평균 실수령액으로 따져보면 초과 근무 안 할 때 월 295만 원, 초과 근무 30시간 할 때 월 327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죠?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해서 5년 정도 근무하면 이 정도 받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초과 근무 수당 외에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제가 쓴 공무원 직장생활 완전 정리 PDF도 참고해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실질적인 정보들을 더 자세히 써놨거든요. 언니 오빠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사랑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